K평화통일연대 5.18 40주년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개회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K평화통일연대 5.18 40주년 행사를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바로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춤으로 우리 문영숙 한국무용가를 모시고 바로 순서를 하겠습니다. 네, 김순 먼저 연주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을 보았다. 5월의 오늘. 우리들은 하늘을 보았다. 백성을 짓누르던 고무원 구름장 찢고 동학년 황토연의 김인현 3월에 4.19에 5.18에 영원의 얼굴을 보았다. 그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하늘물 한아름 떠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 닦아 놓았다. 돌에도 나무 등걸에도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 하늘. 그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금세 가리워졌지만 꽃들은 해마다 강산을 채웠다. 태양과 추수와 사랑과 혁명. 그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영원의 하늘. 강토는 가는 곳마다 착취와 굶주림. 우리들 밥그릇의 반은 눈물이었지. 언제나 우리들 밥그릇의 반은 눈물이었지.
우리끼리 익어가고 싶은 밥에 너와 나의 밥에 누군가 쇳가루를 뿌려 놓았지. 백성들이여 가도 끝이 없는 행렬이여 모두 떨쳐나오라. 적양척에 우리가 아니면 그 누가 하리요. 적양척에 우리가 아니면 그 누가 하리요. 그날이었지. 압제의 하늘 아래 어둠을 되쏘아보며 횃불처럼 우뚝한 손과 손, 발과 발, 횃불처럼 우뚝한 너와 나, 나와 너. 지금도 우리들 심장은 뛰고 있나니 만인의 밥을 위하여, 만인의 땅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들 심장은 뛰고 있나니 만인의 밥을 위하여, 만인의 땅을 위하여, 만인의 자유를 위하여, 만인의 평화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들 심장은 뛰고 있나니. 네, 김수님의 창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제 문영숙 한국무용가께서 무용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광주에 오신 거 환대하고요. 저와 함께 같이 동참을 해서 시민군의 마음으로 같이 군무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동무를 한 다음에 이거는 횃불입니다. 시민군의 마음으로 같이 춤을 추기를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동서남북 팔방으로 리더가 되어가지고 시민군들이 이 전라남도의 사방대를 다니면서 무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같이 우르르 다니면서 시민군의 몸짓을 해보는 거죠. 심장이며 횃불을 들고요. 네, 하실 수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추
스며던 넋이 사랑 엉천의 눈에 되뜨는 이 짙은 5월이여 사랑이여 내 흘러라 내 온갖 서러움 더러운 내 굴욕과 수모 흘러라 내 온갖 서러움 보리방기 흘러라 호남벌 부르는 길 내 아끼고 짓밟히는데 흘러라 내 온갖 서러움 도리방기 흘러라 구리쳐라 내 온갖 무여움 주림에 지친 다리 끌고 구비쳐라 내 온갖 무여움 길 가슴에 구비쳐라 마을동 도깨비층 승랑이여 형물의 땅 구비쳐라 내 온갖 노여운 길 가슴에 구비쳐라
당신은 감대없고 깃발만 나복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들이오 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 이 노래 드리요. 네, 큰 박수로. 네,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묵념 및 우리 기도로 권무정 코리안 아시람 상임 고문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의 대주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43년 전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극악 무도한 자들에 맞서 온몸으로 한가한 선열들을 주도하며 기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먼저 그 거룩한 영령들의 처절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거룩한 분노와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저 악한 자들은 선열들을 죽여 땅에 묻었으나, 그러나 저들은 그들이 씨앗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거룩한 씨앗들이 생명과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생명, 평화, 통일의 나무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나무들이 자라나서 연대하여 거룩한 숲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평화, 통일의 동산에는 생명샘이 흐르고 평화의 꽃이 피고 통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빛고울에서 시작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거룩한 뜻이 흘러 넘쳐서 산 넘고 물 건너 한라 백두에 우뚝 세워지고 천지와 백록담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받들어 의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이번 순서에는 먼저 광주 시민 사회단체 총연합회 총회장으로 계신 오주님과 장광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옆에 분 어른은 우리 저 광주광역시 의회 의장님을 지내셨던 오주 의장님이십니다. 저희 그 평화통일연대 이렇게 축하해주기 위해서 귀한 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시청해 주십시오.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광주광역시에서 제가 우리 150만 시민의 대의기구에서 2번 책임을 맡았던 오주, 현재는 광주광역시 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총회장을 맡고 있는 오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광현 동지가 귀한 분들이 오신다고 하자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여기를 와봤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그 출발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 끝은 크게 창대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 교회 이름이 무등교회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무등교회로 찾아봤는데, 우리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무등이라는 이 빛고울을 상징하는 무등의 이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사랑이라는, 평화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고 많은 말 중에 어머니,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평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귀한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힘차게 출발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고
또 조국을 평화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들이 앞으로 다가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K평화통일연대를 대표해서 인사말로 이명건 코리안 아시람 대표께서 우리 K평화통일연대 대표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건입니다. 예, 우리가 코리안 아슈람 20주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올해 4.19 기념 답 앞에서 4월 19일 날 처음으로 K평화통일연대가 출발했습니다. K는 한반도 평화통일연대이자 동시에 코리안 아슈람이 또 출발하는 코리안 아슈람의 평화통일연대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또 나아가서는 통일을 또 큰 목적으로, 그러나 그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하는 연대로, 그리하여 다 같이 문익환 목사님께서 민에 의한 통일론을 이야기했듯이 민중, 민초, 우리들의 순수한 관이 이끌어가지 못하는 정부가 오히려 대척점에 있는, 오히려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 우리가 오히려 민이 나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드디어 지난 4월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이렇게 코리안 아슈람 K평화통일연대가 81명으로 결석되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48명이었는데 뜻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오늘 이 땅에 5.18 광주 땅에까지 왔습니다. 5.18 광주 이제 43주년이죠. 80년 5.18 바로 오늘 이날을 저희 이 그 피 흘린 그 동지들의 그 현장 무덤이 있는 곳까지 구모여까지 우리가 답사하고 왔습니다. 정말 오늘 비석을 보니까 5월 20, 21일, 22, 23, 24 이 4일 사이에 엄청난 젊은이들이 총탄에 맞아 쓰러져 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절을 올리고 왔습니다마는 그 민주 항쟁의 그 횃불이 조금 전에 우리가 횃불의 퍼포먼스를 했듯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통일에 앞당기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범한 지 이제 두 번째 모임입니다. 오늘이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이 후원을 해주시고 함께 서울에서 렌트카를 몰고 광주까지 올 수 있도록 원근 각처에서 또 오셨습니다. 영암에서 또 월인당 대표님도 오시고 저 목포 앞바다에도 또 목사님도 오시고 또 이렇게 등등 원근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구리에서 또 김수님, 김평부님 오시고 또 윤정현 신부님 고창에서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각지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서 더욱더 앞으로 더 큰 아까 우리가 횃불처럼 혁명의 뜨거운 평화와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마음을 더욱 모으는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순서가 또 많기 때문에 또 이어지는 순서에 흡족히 관람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촬영을 해주시는 우리 정지훈 감독님과 여러 동지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오늘 행사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후원자로서 인사말을 김성호 주식회사 파워플라자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드러내고 후원을 하는 사람이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드러나지 않게 좀 동지의 일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종교적인 삶을 사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저한테는 약간 죄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80년 5월 18일을 이렇게 영령들을 또 추모하고 이런 또 행사에 저한테 또 이렇게 후원 말씀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뭐 광주 이 5.18 묘역은 오늘 처음 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통일을 이렇게 실천하시는 이런 큰 결정들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저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목격을 했고, 이제 이런 그 코리안 아시람 분들의 이 진정성이 이제 이 교회당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다 보고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여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통일 여정 속에 지금 이 현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제가 요거 마이크를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쨌든 이제 아까 뭐 86세 대선배님께서도 이렇게 정정하신데 저는 이제 60 중반밖에 안 됐는데 좀 조금 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예. 그런데 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꽃을 피워야 될 젊은 영령들이 꽃을 못 피우고 간 이런 애통한 자리에 우리 코리안 아시람 분들이 꽃을 피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 후원이 참 하게 된 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헌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통일연대 회원이신 조철호님 그리고 평화통일연대 회원 최혜자님 두 분이 나오셔서 헌화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응원해 주시죠. 네. 네,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헌화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평화의 메시지와 연주로서 윤정현 신부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고창 반암 산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코리아 아시람 이명건 대표께서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저희 사는 곳도 몇 번 오셨어요. 그런 것이 연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일단 어디 행사하면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주자들이 와서 연주하는데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재주, 달란트를 이렇게 충분히 발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앞으로는 대세 같아요. 또 누구나 같이 참여하고 누구나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로 평화가 우리 사랑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오늘 한국무용처럼 햇불이 하나가 돼서 이게 함성이 되고 우리나라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평화가 우리 사회, 우리 곳곳에 또 산골짜기까지 확산되고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산골에서 이렇게 한 걸음 달려왔습니다. 산에서 살다 보니까 혼자 살게 되고 또 상당히 이게 떨어져 있는 또 사회에 멀리 격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에 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새도 경계 없이 날아다니고 또 동물들도 경계 없이 네 땅 내 땅 그런 경계 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평화죠. 근데 유독 인간만이 네 땅 내 땅 경계 그어놓고 서로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내 땅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경쟁과 또 착취와 또 영역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데 지금 시대는 또 하여튼 이 승자 독식하는 그런 시대 이상하게 되어가고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 우리 사회가 지금 후퇴해가는 것 같아요. 뒤로 뒷걸음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K평화연대가 평화를 그리고 통일을 한 손에 들고 이렇게 한 손에는 평화, 한 손에는 통일 이렇게 들고 광주까지 와서 4.19 묘지 또 광주에서 이 마음을 다짐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것 보니까 곧 통일이 올 것 같아요. 바로 코리안 아시람 K 평화 통일의 이 평화가 하나로 묶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이 탐욕과 이 착취, 경쟁, 이 싸움 때문에 그동안 뭐 사스, 메르스, 코비드 해가지고 엄청나게 규제되고 또 사회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K 평화연대가 평화를 열고 또 평화를 선사하니까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격식 없이 또 형식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아주 좋아요. 부담 없고 사람방 자담회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가깝고 또 마당극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저는 대금 연주 부탁을 받았는데 대금을 안 가져왔어요. 그 대신 죽은 대나무, 대금이나 소금, 중금은 아주 좋은 대나무, 악기로 태어난 대나무를 캐야 돼. 그런 거 찾기가 어려워요. 그 생명을 어떻게 찾아서 고문을 하고 줄이 틀고 불로 달구고 해서 악기를 만드는. 근데 이거는 죽은 대나무, 버려진 대나무, 아무렇게 쓰는 대나무. 사람이 평화의 생기를 누려야만이 소리를 내주는. 그래서 소리를 안 내잖아요. 그럼 버리고 태우면 되는. 그러니까 대나무 캐지 않아도 되고 버려지는 대나무를 가지고 연주하는 이 소금같이 생겼는데 이쪽도 터지고 저쪽도 터지고 모두가 터졌어요. 대금, 소금, 중금 한 곳은 막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날 수 있는데 평화 생기를 넣으면 소리가 나는데 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평화를 비는 또 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임동학 시인의 시를 이윤옥 작가님이 나오셔서 대신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울렁증 있다고 거부했지만 다른 분이 안 오시는 바람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40년 물음이 물음으로 존재할 뿐 그뿐 오직 묻고 대답하는 내가 있을 뿐인 끝없는 물음을 던지는 동안 죽은 자들이여 당신들의 찢긴 육신들은 여전히 생선 괴짝처럼 그 거리 한쪽에 내전드져 있다. 눈알이 트지고 두개골이 깨진 아주 결정적인 부동의 기억들로 거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나의 입을 틀어막는 세월의 손길 넘어 제 꼬리를 문 채 끝없이 돌고 도는 전혀 다른 시간. 밤새 갇혀있던 그날의 중앙초등학교 담장 아래 노란 장미는 어린 초병들처럼 조심성 없이 피어나고 가난한 안악이 더 가난한 늙은 안악의 등을 다독이며 그래도 살아야지 연거푸 격려하던 그의 여름의 목포 여객선 터미널 난간엔 때마침 불어오는 폭풍 속에서 빛바랜 노란 리본들이 가시지 않은 슬픔처럼 찢길 듯 풀럭이고 있다. 죽은 자들이여 그러나 낮에도 밤에도 이 찬란한 날들의 눈부신 햇살과 비린 흙냄새를 의심하면서 나는 묻고 있다. 당신들은 그새 절규를 잃은 정치적 수사의 구호들 속에 있는가? 한낱 불분명한 언유적 장식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가? 결코 응답 없는 동의 반복의 질문과 회의로 훌쩍 지나가 버린 40년. 낯선 거리에서도 꿈속에서도 난 그렇게 힐문하면서 모든 불투명이 구름 그친 하늘처럼 투명해지기를 그 투명함 속에 어느새 흰구름처럼 깃던 모든 불투명함이 종래의 노을처럼 빛나기를 바라면서 길을 가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잠시 고개 들어 나는 묻고 있다. 죽은 자들이여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들의 죽음은 짐짓 엄숙한 표정의 순례자들이 연심 피워내는 향불 속에 있는가? 건들면 건들수록 덧나는 목구멍의 생선가시 같은 무례배들의 저주와 혐오의 말들 속에 있는가? 죽은 자들이여 아니면 또 다른 변명과 비겁을 부르고 감추는 어설픈 가책과 자책 속에 있는가? 이제 잘 단장된 무덤들처럼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아가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난 어제도 오늘도 소득 없이 이렇게 묻고 있다. 오로지 처음부터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루만지거나 냄새 맡을 수 있는 당신들을 지켜보면서 그러나 내일에도 선택의 여지 없이 떠맡아야 할 질문과 의심 속에서 난 그 무엇보다도 더 또렷하고 생생한 당신들의 숨결, 최초에도 거기 그대로 멈춰 있었으며 최후에도 거기에 내맡겨져 있을 당신들의 심장 소리를 불러 세우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인의 시에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5.18 희생자를 기념하면서 김영덕
CR 순례대장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5.18 희생자를 기념하는 1980년 가장 근접하게 6월 12일 날 전남 매일신보에 쓴 김준태의 강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이 시를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이 시는 김준태 씨가 5월 21일 전남조통 앞에서 피대에 참여하면서 옆에서 15명이 총상을 입고 써져 가는 걸 목격하고, 또 전남고 교사이면서 동료 교사 부인인 최미애 씨가 임신 8개월 됐는데 총살을 맞고 머리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됐는데도 종로가 자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뱃속에 아기는 계속 움직였다 합니다. 이는 정서를 담아가지고 신문사에서 부탁해가지고 50분 만에 이 시를 썼는데 109행 정도 되는데 그 당시 검열 때문에 34명만 발표했던 시가 전국에 소위 소문 없이 퍼져나왔고, 당시 서울에 있었던 하버드 영문학과 교수 데이비드 맥칸 교수에 의해 가지고 AP통신이나 레이터 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소련의 타스통신까지 전 세계에 전파되었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강주여 무동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서 파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있나? 우리들의 혼병은 또 어디에서 찢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하나님도 새떼들도 떠나가버린 강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의 피투성의 도시여,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해와다의 곤도박질 치고 이 시대의 모든 산맥들이 엉터리여 우뚝 쏟아 있을 때, 그러나 그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유의 깃발이여, 살과 뼈로 엉그러진 깃발이여,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노래와 꿈과 사랑이 때로는 파도처럼 밀리고 때로는 무덤을 뒤엎을지언정 강주여, 강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동산을 넘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온몸에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여, 강주여 무동산이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가 백의의 옷짝을 벌려기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다시 넘어오는 이 나라의 하나님 아들들이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져갈 청춘의 도시여,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굳게 손잡고 다시 일어선다. 감사합니다. 네, 숙연함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 첫 번째로 김창호 모정마을 월인당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영암 모정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 김창호입니다. 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늦본 문익환 목사님을 사표로 삼고 15년 동안 늦본 문익환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늦봄학교의 교육 철학은 세 가지였습니다. 생명과 영성, 자율과 공동체, 통일과 평화였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해마다 5월이 되면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의 주관으로 5.18 기념 추모 행사들을 했고, 망월동 묘역에 가서 또 참배를 빠뜨린 적이 없고요. 또 1월 18일에는 이제 우리 문익환 목사님 모란공원 마석에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또 참배하고 또 민주열사들 또 묘도 이렇게 둘러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43년 전에 저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5.18은 저에게 무엇이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메시지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때 1980년 5월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5월 21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갑자기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내일 학교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들은 이제 너무나 기뻐서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평일날 학교에 안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제가 사는 곳은 강주에서 약 150리 정도 떨어진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까마득히 몰랐죠. 43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는데 한밤중에 어떤 시커먼 사내가 집으로 푹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강주 금호고등학교에 다녔던 2학년 우리 사촌 형 광호 형이었어요. 아니 형 왜 뭔 일이요? 학교 아니 이 시간에 했더니 말도 마라. 난리가 나버렸다. 그래가지고 강주 시내에서 너무나 처참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학생들이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외곽으로 가는 버스를 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걸어서 온 겁니다. 걸어서. 형이 강주에서 150리 떨어진 우리 고향까지 걸어서 한밤중에 도착을 해서 저희 집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뭔 그런 일이 있어 했는데 며칠 뒤에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연마을 선배 형인데 철웅이 형이라고 그때 수학여행 끝나고 금남로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랑 우리 모정마을 형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총을 맞은 겁니다. 까만 교복 입고 걸어가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가슴에. 그래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업고 우리 모정마을 정렬이 형이 철웅이 형을 업고 기독교 병원을 갔대요. 다행히 이 심장에서 이 위에 몇 센치 위를 총알이 관통해 가지고 그 형은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후유증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어요. 물론 부상당했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87년 청문회까지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상당했다 하면은 또 폭도로 몰려서 끌려가고 전두환이 강주에 온다 하면은 다 닭장차로 실어다가 강원도 어디까지 싣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병원에 다녀온 형 말 들어보면은 참 믿기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복도까지 가득 찬 피범벅이 된 부상자와 시체들, 통곡하며 울부짖는 유가족들, 헌혈하러 나온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의사들과 간호원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광주 항쟁은 전남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당시 광주는 광주 토박이들만 사는 도시가 아니라 전남 전 지역에서 올라간 많은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살고 있던 전남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도청이 있었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의 죽음은 곧 전남 도민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마을까지 시위대가 버스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학교 안 가도 좋다고 만세 불렀던 우리들은 어린 마음이었지만 순식간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 세상에 교복 입고 걸어가던 학생을 우리 국군이 총으로 쏘다니. 우리 어린 마음에 믿기 힘든 그런 일이었죠. 그렇게 공포의 일주일이 지나고 세상은 조용해졌는데 방송과 신문들은 광주에서 일어난 폭도들의 난동이 진압되었다고 연일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비겁한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광주와 전라도는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전라도민은 곧 폭도였고 깡패였고 무기고를 털어 국군에 대든 반역자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정이 더 나아졌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80년 광주의 진실을 완전히 알게 되었을까요? 대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더 나아졌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많은 세월을 왜곡된 정보로 세뇌당해온 적지 않은 국민들은 43년 전 광주와 전라도에 대해서 가졌던 오해와 편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심지어 고통스럽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될 경우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광주를, 전라도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80년 광주의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광주 5월 정신을 특정 지역 안에 가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동의를 얘기하는데 그 첫 단추로 저는 지역주의 극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80년 광주의 진실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5월 광주의 진실을 깨닫고 광주의 아픔을 이해하는 순간 지역주의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5월 광주를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80년 5월 광주를 왜곡했던 방송과 신문들은 그 왜곡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데 할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선일보를 필두로 족벌 눈치 언론들이 광주를 왜곡하고 신군부에게 팔아먹은 악행을 반성하고 사죄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980년 5월 전두환과 졸개들의 광주 시민 대학살 이후 많은 전라도의 젊은이들은 세상에 대한 출세를 단념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진실을 알고자 애쓰는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 슬픔과 한은 아직은 어린 소년이었던 우리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5월 광주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작은 열쇠 구멍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프리즘이었습니다. 5월을 기준으로 친구도 사귀어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5월 광주를 욕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진실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경멸했습니다.
당시 전라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는 원죄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투리를 쓸 때도 옆 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고 심지어 본적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출세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꿈은 정치가였습니다. 정치가도 되고 싶었고 또 한때는 돈 많이 버는 실업가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5월 강주 이후 좀 더 세상을 넓게 바라다 보니 가치 있게 사는 삶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양심을 짓밟는 것이 이기적인 인간 세상의 이치라면 욕심을 버리고 온갖 생명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일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자연의 질서를 따르며 있는 듯 없는 듯 고향 마을 주민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다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방북하실 때 나는 말로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가슴으로 얘기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그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통일. 마을에, 시골 마을에서, 고향 마을에서조차도 주민들과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심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일상에서부터의 정서적인 유대감, 정서적인 통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5월 정신이 싹트고, 5월 정신은 지역과 세대를, 시대를 넘어 또 전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으로, 그 정신은 더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박애 정신으로 이 지구촌에 널리 퍼져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하루하루가 평화롭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0년에 그 5.18의 진실을 막 덮으려 했던 그 언론, 그 잘못된 언론의 그런 역사 인식이 지금 현재에도 그 언론이 그 역사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밝혀주는 그런 정론의 언론으로 우리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 통일의 메시지, 두 번째로 CR재단 운영위원이신 오세훈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 선생님들하고 그 망월동에 4년 만에 코로나가 뭐 이유였지만은 와서 그 여러 그 열사, 그리고 그 제 이제 스승 리영희 선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인사드린 거가 아주 특별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제가 전쟁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오고 하는 시간에 이제 적은 글을 낭독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945년 해방, 1950년 6.25 내전 이후 약 7, 80년 동안 평화와 통일을 줄기차게 말해왔습니다. 홍안의 10대 소년이 이렇게 60 넘은 초로가 되기까지 잠시 곧 평화가 정착되고 우편, 통신 교류, 상호 왕래, 남북 경제 협력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통일로 접어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환상을 가졌다가 거듭 실망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서 이 거대 담론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심지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소박하게 말하면 평화 통일 열망과 담론은 같은 족속끼리 돌팔매질 그만하고 가족처럼 다정하게 지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단순 명쾌한 사안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결코 풀 수 없는 고차 방정식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최근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고 공포스럽습니다.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오늘 우리의 처지입니다. 소름 끼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주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은 공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정치 권력이 극도의 호전적인 언동을 자행하며 지옥문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국면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 문은 활짝 열리고 끝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윤석열이 친미 친일 사대주의를 노골화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패로 묶어주는 바보짓을 저질렀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중간 보스로 해서 한국을 자위대의 명령을 받는 말단 부대로 전제함으로써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구도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화약고로 일컬어지는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이 재무장하면 세계 3위, 4위의 군사대국이 됩니다. 그들은 임진왜란, 일제 36년을 통해서 보여준 대로 잔인무쌍한 살육과 파괴의 DNA를 지니고 있는 족속입니다. 임진난 때 한양의 모습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웃 사람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시체로 배를 채웠습니다. 내다 버린 시체 더미는 성곽보다 높았습니다. 그 산더미 같은 송장들을 처리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전쟁은 그 본질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와 동일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인류사회 전체를 오직 돈벌이 대상으로 간주하는 극소수가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그 악마 때의 초대형 비즈니스입니다. 한국 정부 책임자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 종말적 상행위 캠페인의 맨 앞줄에 서서 촐싹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국 민주화의 성지 망월동에서 민간 단위의 밀사 협의를 긴급 제안합니다. 우선 누가 보더라도 순수한 애민 애족 정신으로 한평생을 바친 재외 동포들 가운데서 대표단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분들과 유럽, 미국, 일본의 양심 세력 등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높은 인사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최악의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이 눈앞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에게 책 나눔을 하는 것을 코아 고문과 또 코아 아시람에 관련되신 김광숙 회원님과 함께 참가자와 모든 분들과 함께 책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신 교회 장로님께 같이 대표로서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광숙이고요. 코리안 아실람에서 그냥 임용공 교수님께서 불러서 가끔씩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광주가 저희 친정이에요. 근데 또 전남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합류하게 됐는데 아까 어느 분이 그 임산부가 총에 맞아가지고 그 최미애 임산부가 저희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묘역에 가서 참배하고 왔는데 그 전대 앞에 산다는 이유로 남편은 도곡과 그 중학교 선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신혼부부였는데 임신해가지고 남편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양옥집이면은 이렇게 담벼락에 계단 올라가면은 그 대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쏴버렸어요. 그런 참상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여기 현장에 있으면서 5.18 묘역에 참배로 오신다 그래서 같이 오늘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서셔서 다 함께 통일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폐하겠습니다. 인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제가 아까 인사 말씀에 너무 설레이고 감동적이어서 미처 빠뜨린 인사가 있어요. 그게 진짜 오늘 우리가 문빈정사에서 이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노천에서 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번뜩 났어요. 실내에서 어디에서 해야 할까 했는데 역시 그 우리 연대 신학과에서 공부를 같이 했던 후배입니다만은 이병일 목사님 무등교회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기장교회에 소속돼 있지만 그래서 아침 6시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고 당황해하지만 서둘러 수소문해서 장로님한테 제일 먼저 이제 연락을 해야 된다. 오늘 행사가 저기
5.18 행사가 있는 날인데 그래서 연합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 문을 열어야 되고 또 지켜줘야 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광주 노동자센터 사무국장님 이정일 장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당의 장이신 이병일 목사님과 성도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 헌화한 두 분 조철원 님과 오늘 주회자님이 헌화했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여기 헌화했는데 금전적으로는 지극히 작지만 뜨거운 마음 또 같이 이렇게 놓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민호 목사님 지각하셨는데 앞에도 목포의 앞에도에 거기에 목회하고 계신 앞에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고 예.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가 이 코리안 아쉬움이 올해로서 20주년이 되게 됩니다. 요 한 몇 분들 또 저와 우리 금 목사님 또 임명근 박사님 이렇게 해서 그런 가운데에서 K 평화 통일 연대를 함으로써 저도 한 회원입니다만은 여러분 먼 길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성호 선생님 또한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은 5월 18일 민주화를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광주의 시민들이 눈물과 피로서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하며 우리는 위하여서 피 흘린 선열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K 평화 통일 연대가 나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